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7% 뚫었다. 집값도 곤두박질. 작년 악몽 재현되나 라는 기사가 있고요. 7%대 치솟는 주담대 금리에도 멈추지 않는 부동산 영끌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두 개 같이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기사죠.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올해 4분기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의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 생각하면 집 못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왜 지난해와 같은 그런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을 하는가 하면은, 고금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두 번째, 공급 부족 불안 심리와 세 번째, 고분양가 후폭풍 등 불안 요인이 아직 강해서 가격 급락을 저지할 거란 이유이다. 세 가지가 나왔죠, 그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금리의 장기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중 금리는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그러한 폭락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 그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두 번째, 앞으로 공급이 부족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건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부산도 이제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현재 분양하는 것들은 매우 고분양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족족시켜 나가고 있죠. 왜? 앞으로 더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더 비싸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폭락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직까지는 통계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공포감은 커진 상태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요게 제일 크거든요. 오늘 제가 대출 상담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금 국채금리 때문에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에서 가상금리, 코픽스, 우리 기준 삼는 게 코픽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가상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위 영끌족 등 중간값에 있는 주택을 사는 수요층에 힘이 빠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고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크진 않고 확 빠지거나 확 오르진 않고 그냥 뭐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급락의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급락하는 것은 보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그냥 횡보는 할지언정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위원은 고금리의 장기화는 분명 악재이나 부동산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해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아직 높은 만큼 지난해 금리 상승 때처럼 당장 폭락하진 않을 것이다. 시장이 고금리에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가격을 올리는 변수인 공급 부족 불안 심리, 그리고 고분양가로 매수세가 주춤해 초강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하고 같이 보실 게 요거죠. 7%대 치솟는 주담대 금리에도 멈추지 않는 부동산 연끌. 지금 자꾸 7%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대출 상담사님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거의 4% 후반대, 5%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요. 실제로 신규로 받으시면요.
전세 대출 금리는 그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보다 한 0.4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초중반대 정도, 4% 중반대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동안 따끈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자, 지금 5대 은행의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갈수록 지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늘어나고 있죠. 10조 이상이 지금 늘었습니다. 5월달 대비해서 10조 이상의 대출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7%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인 것 같고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뭐 카드 쓰고 뭐 하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월급 이체하고 뭐 그 조건을 몇 개 맞추면은 지금 5% 언더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자극적인 이런 기사에는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뭐 7%대 조담대 받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5%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가 이전보다 3% 정도 높은 고금리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 가계 부채가 뭐 심각하다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대출을 조이려고 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과 대출이다. 지금 대출을 다시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출이 조여들면은 사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전부 다 내돈 주고 집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대출 끼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싶다는 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은 대출을 조이는데, 그 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들입니다.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 기준금리는 3.5% 지금 현재 그대로 동결시킨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전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 주담대 잔액 상승이 주춤하거나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은행의 대출금리를 약 4% 정도라고 5%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대출금리는 약 5%. 5%가 좀 안 돼요. 근데, 현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우리 주담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많이 낮춰놨거든요.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이자 장사하지 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줄여라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3.5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4.5%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가산금리가 1%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기준금리와 비교해 볼 때 기준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4.5라면은 가산금리가 1%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5%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 초반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가산금리가 1.8% 정도 붙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건 이런 부분입니다. 고금리에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령 제한 등 인위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가산금리 확대, 보이시죠? 가산금리 확대 등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총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예,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대출을 내실 분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가산금리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출이 잘 안 나와요. 11월 달, 12월 달에는 올해 한도들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는 잘 안 나옵니다. 대출 한도가. 그래서 하시려면은 요 가산금리 올라가기 전에 11월, 12월이 되기 전에 10월 달에 빨리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걸 보면서 뭐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이제 뭐 다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 조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금매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을 놓치지 마시라.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기회일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